저번 시간에는 돌을 잡는 기술인 그 첫 번째 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축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모양인 장문이라는 모양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은 계속 단수를 쳐서 바둑판 구석까지 몰아서 잡는 그런 기술이었다면, 장문은 단수를 치지 않고 한 발짝 멀리 덮어 씌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장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이 101점을 장문을 이용해서 잡는 문제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운 축을 활용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드는데, 단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단수를 치면은 나가고, 단수를 치면은 나가서 백돌과 미리 기다리고 있던 백돌과 연결이 되면서 이 모양은 흙이 망하게 됐죠.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도 나가고, 단수 칠 때 나가면은 이 모양도 역시 미리 기다리고 있던 백돌과 연결이 되면서 축으로 잡는데 실패한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축으로 잡는 데는 실패를 했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한 발짝 멀리 덮어 씌우는 장문이라는 방법입니다. 장문은 단수를 치지 않고 이렇게 한 발짝 멀리서 크게 포위를 하면은 이 101점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고 돌이 죽게 되는 것이죠. 백이 나가더라도 막히고, 나가더라도 막히기 때문에 이 101점은 이곳을 흙이 씌우면은 장문으로 한 점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 모양도 지금은 이 102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103모 한 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도 축이 성립하지 않는 모양이죠. 이럴 때도 장문을 이용하면 이 102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단수를 치지 않고 한 발짝 멀리서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되면은 백이 도망가도 막히게 되고, 도망가도 막히게 되면서 102점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장문은 한 발짝 멀리서 포위를 하면서 도망가도 결국에는 막히게 만들어서 잡는 그런 기술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장문으로 이 102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 설명드렸듯이 장문은 이제 활로를 메우지 않고 한 발짝 멀리서 덮어 씌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이곳이 102점을 장문으로 잡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백이 도망가더라도 막으면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백이 죽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장문을 이용하면은 이제 죽지 않을 것 같은 돌도 크게 포위를 해서 둘러싸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장문도 이제 효율적으로 돌을 잡는 그런 기술 중 하나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장문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103점을 잡는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백돌이 하나가 있어서 축으로는 103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땐 장문을 이용해서 잡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백의 활로를 직접적으로 메우지 않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이곳으로 둘러싸는 것이 장문으로 잡는 그런 수가 되겠죠. 백이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고 끊기는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장문을 씌워서 이 103점을 잡아서 밑에 흙 4점도 같이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장문으로 잡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곳에 있는 103점을 장문으로 잡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얼핏 보면 축이 성립할 것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단수를 몰면은 축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계속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흙 3점이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이 모양은 축이 성립하지 않는 모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 아닌 장문으로 100을 잡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도 한 발짝 떨어져서 이곳으로 장문을 씌우는 것이 100을 잡는 방법이 되겠죠. 100이 나가더라도 막으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몇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있는 102점을 장문으로 잡으면 되는데요. 이제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한눈에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씌우는 것이 장문으로 잡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100은 이 양쪽 중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면은 이번에도 이곳에 있는 103점을 장문으로 잡는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번에도 100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축은 성립하지 않고 장문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도 한 발짝 멀리 이렇게 씌우는 것이 돌을 장문으로 잡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도망가더라도 막으면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100의 활로가 3개나 되고 100의 활로는 3개고 흙이 여기 2점이 활로가 2개밖에 되지 않아서 이거는 뭔가 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양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장문을 이용하면은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100을 모두 잡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 발짝 멀리 이렇게 덮어 씌우게 되면은 이 흙 2점이 활로가 2개이긴 하지만 이곳으로 활로를 줄여도 이으면서 100의 활로가 더 적게 되고요. 이곳으로 끊어가도 이으면서 100돌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쪽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두면 103점을 장문으로 잡으면서 이 불리한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102점을 장문으로 잡는 문제예요. 이 경우에도 축은 성립하지 않고 장문을 이용해서 잡아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씌우는 이곳이 장문으로 잡는 좋은 급소가 되는 것이죠. 이곳을 두게 되면은 이제 100은 활로가 2개밖에 남지 않았고 아무리 도망가려고 했어도 이제 돌이 막히면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장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축이 계속 단수를 몰아서 구석으로 몰아서 잡는 방법이라면 장문은 한 발짝 멀리서 크게 덮어 씌우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